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 업권 전망, 이번 달엔 또 어떤 기사에 주목을 해야 될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자, 재무설계, 재테크, 여기에 보장성 보험, 리스크 컨설팅, 이 부분에 대한 기사인데요. 우리 과거 부모 세대들은요, 저축, 부동산, 재테크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 모두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보통 고정 수입이 생기게 되면 이를 기반으로 이제 재무 설계가 시작을 하죠. 그래서 미래 이벤트 자금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정말 자금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미루다 이거를 준비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무 설계는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원칙이 다 아시다시피 저축하고 쓰자, 바로 이 지출 통제를 하는 겁니다. 지출 통제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자, 물론 투자라는 거는 고객의 재정 상황이나 성향을 봐야 되겠지만 과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수익률을 올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시간에 이제 배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단, 중, 장기로 구분해서 중기나 장기 금융 상품들은요, 조금 더 리스크를 갖고 있는 상품들을 선택해서 결국 시간을 통해서 이 리스크를 낮추면서 좀 더 나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절세까지 같이 가미 된다라면은 좀 더 빨리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들이 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보장성 보험, 즉 소득이 끊기거나 사고로 인해서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면 결국 이 모든 스케줄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 가입은 필수고요. 보통 급여의 8에서 10% 정도 준비를 해 가는 것이 맞다. 자, 이것이 이제 재무 설계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요, 이어지는 기사인데, 자, 연금을 준비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물가 엄청 오르고요. 기대 수명 계속 늘어나면서요. 어떻게 보면 은퇴 이후에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래 사는 장수 리스크가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같은 돈이라도 결국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나중에 큰 차이의 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산관리 원칙, 자, 은퇴자금도 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안정성, 두 번째 수익성, 그 세 번째는 당연히 유동성입니다. 자, 그리고 요 원칙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은퇴 자산을 준비할 것인가, 이 목표를 굉장히 잘 설정해야 됩니다. 자, 현금으로 준비할 수도 있고 부동산으로도 준비할 수도 있고 임대소득이죠. 세 번째 연금으로도 우리가 은퇴자산을 준비할 수 있는데, 자, 현금을 보게 되면 현금은 유동성이 너무 좋죠. 하지만 물가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수익률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물론 안정성은 최고겠죠. 다음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을 볼까요? 부동산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풍족스러울 것 같은 건물주 이런 이제 얘기만 들어도 행복해지는데, 사실 지금과 같은 시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공실이 생기게 되면 임대소득이 끊기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자, 연금은 또박또박 나와야 되는데 이게 끊긴다. 굉장히 낭패를 볼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 부동산이란 자산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수익성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 부채를 갖고 있다라면 금융비용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세금 문제라든가 리모델링 문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이죠. 연금은 다 아시다시피 안정적이면서 유동성도 있고 거기에 수익성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익성도 달러 보험이라든가 변액보험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을 넘어서는 그러한 수익성을 제공하고 여기에 절세 효과까지 얻어진다면 좀 더 나은 그런 은퇴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
자산이라면 저는 연금을 최우선적으로 고객분들한테 저도 안내를 하고 있고요. 물론 자산이 충분하시다라면은 은퇴 자산도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뭐 준비가 부족하다라면 제일 먼저 선택할 것은 바로 연금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40대 가장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일단 40대 가장이라면 굉장히 책임감이 느껴지고 엄청난 삶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일단 40대 가장, 가족을 꾸린 가장이라면요. 일단 소득을 벌어들이는 그러한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죠. 물론 요즘 맞벌이 부부도 많지만 그래도 가장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가장이 갑자기 사망을 한다라면 또는 근로소득이 끊게 된다라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 경제적 고통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연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상 뭐 부동산 하나 갖고 있는데 대출금 엄청 있다 보니까 금융비용 내느라 은퇴 자금 마련은 꿈도 못 꾸시고, 거기에 아이들 사교육발 생각하면은 뭐 사실 내 은퇴를 준비한다라는 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지금 경험 생명표상 남성이 86세가 좀 넘고 여성이 90세가 넘습니다. 기대 수명이요. 근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40세 가장이라면요, 40년이 아니라 50년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평균 기대 수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은퇴하고 얼마나 오랜 기간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결국은 각각의 상품을 가입하면 좋겠지만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을 활용해서 가입하면 좀 더 효율적이다. 특히 최근에 종신보험 같은 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또 물론 납입 중에는 무해지나 저해지 이런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그래도 빨리 환급금이 뜬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좀 더 많은 목돈을 확정적인 이율로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 뭐 GI 기능이라든가 CI 기능까지 겸비를 한다라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즉 가장의 이것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부담과, 그리고 은퇴 후에 연금 자산 둘 다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다라고 여기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망보장금은 보통 어떻게 컨설팅을 하느냐, 그 월 생활비의 70%를 곱하고 거기에 3년치, 5년치 정도를 다시 곱해서 여기에 그 당시 부채를 더해주면 요걸 사망보험금으로 준비하면 좋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준비가 어렵다라면요, 우리가 그 불입 능력에 맞는 그러한 사망보험 선택하는 게 맞고, 다 아시다시피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자, 종신보험 같은 경우도 계속 가격이 오르죠. 특히 예정이율이 인하돼서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준비하라고 고객분들한테 권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축성 보험의 이제 그 세테크 절세 방법인데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보험 차익이라는 거, 즉 보험 차익은요, 내가 이제 이 보험을 찾을 때 받는 만기금이나 환급금에서 내가 불입한 원금을 빼면 요 차이가 보험 차익이라고 하는데, 요 보험 차익도 이자를 내야 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건이 다 있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가 일시납보험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유지한다면 1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월 적립식보험은 5년 이상 불입해야 되고 10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1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세 번째는 종신은 연금으로 수령하면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주겠는데 55세부터 연금 형태로 죽을 때까지 수령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요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 또 보험 상품 중에 저축성 보험 중에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죠. 뭐 예전에는 소득공제를 해줬었는데 이제 세법이 개정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1년에 600만 원까지 한도로 해서, 이 한도도 많이 늘어났죠. 처음 났을 때 24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까지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5,500만 원 소득 기준으로 그 전이라면 15%, 그리고 그 이후라면 12%, 그래서 16.5%, 13.2%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굉장히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즉
세테크 1순위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금을 조합해서 들어간다면 굉장히 좋은 컨설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해당 고객이 세금을 많이 못 돌려받는다. 그렇다면은 일반 비과세 연금과 세액공제 받는 연금을 포트폴리오 해서 제공한다면 소비자분들한테 좋은 이제 연금 자산을 마련해 주면서 세테크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드리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손의료보험 관련 기사 내용인데요. 자, 2021년도에요. 실손보험에서 보험사들이 적자를 본 게 무려 2조 8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요. 3조가 훌쩍 넘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조 5천억으로 확 줄었죠. 뭐 다 아시다시피 보험사, 금융감독, 금융기관들, 이제 정부 감독 아래 있는 금융기관들, 거기에다가 다양한 기관들이 합쳐서 뭐 의료 쇼핑, 과잉 진료 막고 거기에다가 보험 사기까지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줄였죠. 굉장히 많은 금액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다시 29% 상승을 해서 2조 원에 육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또 기승을 부리는 거죠. 다 아시다시피 병원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 요즘 실손보험 있냐입니다. 자, 특히 이제 동네 병원에 가면 다 물어보죠. 그래서 뭐 치료들이 보험이 안 되는 치료들이 다 뭐 도수치료 이런 걸로 둔갑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최근 의료개혁, 여기에도 실손의료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자, 뭐 정형외과 또는 뭐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데 이제 의사들이 몰리고 거기에다가 뭐 개원을 막 하고 있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의료개혁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실손의료보험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민감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적자가 늘어나고 줄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계속적으로 깐깐하게 굴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잡아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첫째,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한테 첫 번째, 뭐 병원에서 이게 된다 하면서 병원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보험 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보험금을 너무 쉽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쉽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좀 보수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 이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거기에다가 분쟁으로 이어져서 뭐 보험금 지급하는데 굉장히 깐깐하게 굴고 또 큰 이제 뭐 분쟁이나 소송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소비자한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이러한 역할을 좀 잘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당 기사를 갖고 와 봤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좀 더 활동하시는데 좋은 날씨니까 많은 매출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